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JK 영어국어학원의 변정아 강사입니다. 네, 오늘은요 서울여고 1학년들을 위한 내신 설명회를 간단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타이틀은 일단 첫 단추라는 타이틀로 설명회를 좀 시작하려고 해요. 우리 정말 첫 단추가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중학교 국어는 좀 있고 이제 정말 대학 입시, 본격적으로 우리 대학교로 가는 내신의 첫 걸음,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국어 공부가 정말 좌지우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첫 단추, 첫 시험, 우리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고등국어는 또 왜 이렇게 중요한데 어렵고 또 왜 고1 국어는 이렇게 또 꼼꼼하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서울여고만의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을 살펴보고요. 또 나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니? 이거에 대한 답을 또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첫 단추, 교과서 먼저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구성은요, 우리 1학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1단원 같은 경우는 우리 대화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라는 화법, 말하는 법, 그리고 영훈이에서 역사놀이방이라는 것은 우리 블로그 글이에요. 그래서 장문, 글 쓰는 법. 그리고 2단원 같은 경우는 우리 전체적으로 문학과 독서가 같이 나타나는 문학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3단원 같은 경우는 우리 문법이에요. 의문의 변동, 맞춤법. 그리고 4단원 같은 경우는 역시나 문학이고 5단원 같은 경우는 매체입니다. 자, 우리 1학년 1학기 교과서 범위만 살펴보도록 하더라도 고3 과정하고 유사해요. 고3 수능 과정도요. 화법과 작문, 문학, 문법, 매체, 거기 플러스 비문학까지. 그러니까 우리 고3 국어, 수능 국어를 압축해 놓은 것이 또 고1 국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을 내신과 수능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 어차피 수능 볼 거예요. 수능 안 보시는 분 있어요? 없죠? 어차피 수능 공부할 거예요. 내신 공부를 조금 더 꼼꼼하게 해서 같이 한번 준비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고1 내신을 꼼꼼하게 하면 그만큼 고3 때 편하고요. 고2 때도 편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1학기 때는 이렇게 구성되고요. 우리 2학기 같은 경우는 고전이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1학기는 문학에서 현대 작품들을 주로 다뤘다면 우리 2학기 때는 고전 작품을 주로 다룹니다.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는 또 앞부분에 현대 문법을 좀 다뤘다면 우리 8단원 같은 경우는 고전 문법, 즉 중세 문법을 주로 다룹니다. 그리고 9단원 같은 경우는 역시나 화법이라고 해서 토론과 협상, 그 다음에 또 10단원 같은 경우는 또 문학, 현대 작품들이 주로 이룹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고1 내신 같은 경우는요, 나 비문학 어렵다고 소문 들었는데 그런 부담보단 일단 기본적인 비문학을 제외한 화법, 문학, 문법, 매체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놓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요, 비문학도 문장을 읽어내는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매번, 매 시간, 국어 시간과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그래서 결국 내신과 수능은 별개가 아니다 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서울여고 특징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여고 특징 같은 경우는 일단 국어의 기본 개념과 또 세부적인 암기가 좀 필요한 특징이 있어요. 일단 기본 개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계속 중학교 때부터 차곡차곡 조금이라도 쌓아온 그런 개념이요. 실에서 말하는 화자고, 은유법, 직유법 이런 것들 있죠. 기본 개념에 관한 문제를 일단 자주 출제하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것을 되게 꼼꼼하게 암기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문제를 먼저 살펴보면서 또 난이도 얘기를 해볼까 봐요. 서술형이었어요. 실제 기출이었고요. 자, 서술형인데도 불구하고 기호를 뭐래요? 모두 쓰시오래요. 어머나. 그러면 하나라도 못 쓰면 점수를 못 받고요. 하나라도 더 쓰면 점수를 또 못 받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정말 세부적으로 암기하시고 꼼꼼한 암기가 필요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오지선다 중에서 그냥 하나만 고를래?
이게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여고 1학년 시험 특징은 일단요, 난이도 면에서는 쉽습니다. 혹은 적절한 표현이 좋겠네요. 난이도가 왜 쉽다고 느끼냐면요, 한 80%에서 90%까지는 약간 좀 평이한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한 20%에서 또 10% 같은 경우는 좀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점수는요, 사실 여기에서 많이 갈려요. 서울여고 친구들이 워낙 꼼꼼한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다들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그만큼 2배, 3배 더 노력해야 되겠고요. 거기서 요런 변별력 문제에서 실수를 줄여야 되겠고요. 또 실전에 시험장 들어가서 긴장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 긴장하지 않는 훈련, 또 실수를 덜 하는 그 훈련은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실전처럼 꾸준한 문제 풀이가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서울여고 1학년의 시험 특징은 전체적으로 쉽지만 쉬우면 공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는 사람이 얘를 따내는 거죠. 그쵸? 그래서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그만큼 등급 컷이 따기가 정말 어려워요. 등급 컷 따기가 1등급 따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 서울여고가 특징이 좀 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작년 기준을 말씀드리면 작년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총 4번의 시험을 치르잖아요. 그 4번의 시험 동안 2번이나 1등급이 없었습니다. 왜요? 다들 잘 봐서, 다 100점이어서. 그 상위 4%에 드는 학생들이 더 넘쳤다는 거예요. 그만큼 등급 컸다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서 실수 줄이고 긴장 안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거를 우리 학원 같은 데 와서 정말 실전처럼 문제 푸는, 시험처럼 문제 푸는 그런 훈련들이 되어 있어야 국어에서 실수를 안 하고 등급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쵸? 그래서 저는 사실상 서울여고 친구들의 목표는 1등급이다라고 말씀 안 드리고요. 100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그냥 1등급이 되니까. 그쵸? 나 90점 맞았는데 1등급 될까 안 될까? 이런 고민 없이 우리는 100점을 목표로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죠. 네, 그렇다면요. 우리 서울여고 이런 특징을 바탕으로 이 변별력 있는 문제들은 도대체 어떤 거예요? 라고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또 준비를 해봤는데 킬러 문항이라고 해서 변별력 있게 우리 이런 부분에서 실수를 하시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어휘를 좀 준비했는데 실제 기출이에요. 잠깐 스페이스바 딱 누르고 일시정지하고 한번 풀어볼까요? 어때요? 아시겠나요? 일단 정답은 3번이었어요. 이 예스러운의 정확한 의미는요, 옛것 같은 맛이나 멋있는 이에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뭐예요? 딱 요거. 예의 바르는 아니에요. 어머, 이렇게 꼼꼼하게 공부해야 돼요? 네,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문맥에 맞는 정확한 뜻을 알 필요가 있고요. 아니면 프린트, 자습서, 아니면 제가 직접 드리는 기출문제를 풀면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셔야 됩니다. 그 밖에요, 나 지문은 알겠는데요, 나 작품은 알겠는데요, 선택지 자체가 아리까리예요 하는 친구들이 훨씬 많아요. 특히 문학. 어떤 식으로 예시들이 좀 주어지냐면 일단 보편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공통점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더 있는 그 보편성을 알아들어야 되고요. 토속적, 감탄형 종결어미, 고양된 감정 절제가 무슨 뜻이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OX를 판단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게 실제로 기출에 나왔던 선택지 어휘들을 제가 뽑아놓은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어휘들, 문제들 많이 다루어야 되고 많이 기억을 해둬야 이런 부분에서 변별력 있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킬러 문항이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게 외부 지문 복합 지문이에요.
서울여고뿐만 아니라요. 요즘 뭐 주변에 마포구, 중구, 뭐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기억의 표현 방법만 물어보는 건 중학교 국어였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는 기억과 같은 표현 방법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나 1번부터 5번까지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아요. 난생 처음 보는 것. 난생 처음 보는 구절이나 작품을 우리는 스스로 풀어내고 스스로 걸러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요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이런 문제가 나와요? 하시는데요. 사실 이런 문제는 사실 좀 중요하고요. 좋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요? 이런 변별력 있는 문제는 수능형 문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수능형 문제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는 작품, 내가 유명하지 않은 작품들을, 그런 작품들을 처음 봤을 때 걸러내는 능력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수능형 문제라고 하는 거고요. 수능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의고사 배운 적 있어요? 없죠. 범위 주어져요? 없죠. 그런 것들을 범위가 있는 내신과 또 범위가 없었던 외부 지문을 합쳐서 복합 지문으로 이렇게 낸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잡는 훈련을 선생님과 함께 할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런 킬러 문항이나 변별력 있는 문항, 혹은 실수를 안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궁금하시죠? 이제 본격적으로 또 저는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하냐면요. 일단 저는 좀 지루한 걸 싫어합니다. 네. 지루한 걸 싫어하고요. 기억에 빡, 임팩트에 빡 남는 그런 강의를 좀 원해요. 그래서 그런 강의들 계속 복습하고 반복하라는 의미에서 저는 매시간 영상 강의 제공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시간 과제, 그리고 이 친구는 어떤 부분이 좀 보완을 해야 되고, 문법을 좀 보완해라, 아니면 문학을 조금 더 풀어라, 이런 부분들을 피드백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진도 현황 같은 것도 문자로 매주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은요, 변화 국어만의 저희만의 자체 교재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뭐 교재 같은 경우는 추후에 저희가 따로 공지를 해드릴 거고요. 포인트는 단계별 기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국어 같은 경우는 우리 서울여고의 기출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기출문제, 선생님들의 기출문제도 정말 유용하게 단계별로 좀 준비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1단계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난이도가 쉬운 문제들 1단계 5X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2단계 같은 경우는 정말 내신에 정말 잘 나오는 유형들을 좀 많이 다룰 거예요. 그리고 3단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복합지문, 외부지문, 어휘라든지 이런 변별력 있는 고난도의 문제를 조금 단계별로 채워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빈 공간을 조금씩 많은 것부터 적은 것까지 다 채워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저는 요거 꼭 제발 적극적으로 참여해 줬으면 좋겠는 그 1대1 점검 테스트예요. 1대1 점검 테스트는 뭐냐면요. 시험 2주, 3주 전에 저랑 1대1로요. 너 어떤 부분 모자르는구나? 어떤 부분 모자르네 라는 것을 입에서 입으로 테스트를 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1대1 점검 테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 서술형 혹은 단답형을 대비하는 그런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사실 서울여고 같은 경우는 특징이 전체적으로 평이하고 난이도가 쉬운 게 서술형이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엔 뭐 들어가, 니은엔 뭐 들어가 라고 했을 때 그 글자 수에 맞춰서 들어가는 것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을 좀 대비할 필요가 있어요. 요거는 우리 시험 2주에서 3주 전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여태까지 쌓아왔던 거 정말 서울 수령에 정말 잘 나오는 부분, 중요한 부분, 아니면 평소에 어려웠던 부분들을 평일에 한 번씩 나와서 점검 테스트를 진행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야 향수의 여기 부분에 표현법 뭐 쓰였어? 내가 입에서 입으로 물어보면 여러분이 대답하는 거죠. 향수의 주제가 뭐니? 이런 것들이요. 간단하게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서술형, 단답형 비중이 적지만 이런 부분들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럼 등급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희 서울여고 친구들 1학년 친구들은요, 집중 대비반 3월 12일, 13일부터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은 토요일 10시부터 1시, 오후 1시까지 총 3시간. 또 일요일은 또 1시라고 써놨네요. 일요일은 낮 1시부터 저녁 4시까지 또 3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토요일 반, 일요일 반 두 가지 반이 다 열렸으니까 3월부터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횟수는 시험 정확한 날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6회에서 7회, 많게는 8회 까지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여러분 미리 빨리 들어가는 만큼 더 배우는 거 또 정립하는 것도 많겠죠? 얼른 공부한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요. 저와 함께 아주 첫 단추 잘 끼워봅시다.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 3월 달에 뵙겠습니다. 저는